군용이라든지 등산용 이것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게 있죠. 지게식을 플라스틱 종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드셔 가지고 그것을 플라스틱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게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군용 가방을 놔 가지고 거기다 들고 다니는 방식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큰 거부터 대중소 작은 것까지 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 군 자체의 힘만으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포탄을 나눌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군 전쟁하다 보면 포탄을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을 말라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지게 방식으로 이것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게 아시죠? 지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게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 가방을 딱 걸쳐 놓으면 이렇게 대용량의 짐도 쉽게 질 수 있습니다. 뭐 가벼운 것으로부터 해갖고 뭐 약간 튼튼한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다 군용 가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짊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포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용 가방을 이렇게 얹어갖고 메고 다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접었다 폈다 이렇게 휴대용이 좀 편하게 접었다 폈다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플라스틱으로 만드셔도 돼요. 금속으로 만드 이런 식의 이제 등산용 군용 배낭구름 지게 방식을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같이 군용 그 안에는 그 가방과 같이 결합된 구조가 되겠죠. 결합되거나 아니면 따로 분리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를 만드셔서 군용이나 등산용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인데 보면은 신발이 이렇게 있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를 배치해서 뭐 등산화도 되고 군화도 됩니다. 군화도 되고 일반 운동화, 욕실용 이런 게 모든 신발, 구두에도 쓸 수 있어요.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로 세로 무늬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거 똑같지 않아도 돼요. 가로 세로를 이렇게 무늬를 배치해 놓으면 여기가 잘 안 미끄러집니다. 이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렇죠. 잘 안 미끄러집니다. 이게 고무 타이어 같은데 이게 자동차용 타이어라도 오토바이 타이어도 이런 가로 세로 무늬를 만들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한 그런 타이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타이어의 일정 부분 타이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동차용 타이어다. 모든 형태의 오토바이 타이어 부분에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다 그러면 중간 부분에 두터운 부분을 2인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강한 구동력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약간 진흙탕 같은데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퀴의 접지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마디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두꺼운 마디를 이렇게 넣어주는 규칙적으로 넣어주면 자동차용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모든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용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항공용 타이어도 이렇게 만드셔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영업하시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런 가로 세로 무늬를 엿갈려서 만들어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한 이거는 철판, 무늬 철판에도 가로 세로를 엇갈리게 배치해서 엇갈리는 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잘 미끄러지지 않죠. 잘 부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종 고무판에도 두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고무판 같은 것도 가로 세로 무늬를 만들어서 하면 고무판 많죠. 고무판에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매트 같은 것도 되고 가정용 방 안에 까는 전기요나 아니면 전기 장판 그것도 이제 가로 세로 무늬를
만들어 놓으시면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로세면은 엇갈리게 만들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인위적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쓰이는 데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제품 전 세계 산업 제품은 수십만 가지인데 수백만 가지도 넘는데 거기에 안 쓰이겠습니까? 이 방식이 쓰이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형 침낭인데 침낭 같은 데는 이제 가운데 지퍼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가지고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낭 또는 등산 갔을 때 또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침낭인데 가운데는 지퍼 방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햇빛에 딱 걸어서 이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군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전쟁통 같은 데는 그래서 그게 생기지 않도록 세탁하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겉세 사람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 겉에 겉피로 만들어 가지고 겉에 피복 겉에 이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빼내 가지고 그것만 세탁하고 안에 이제 솜이불처럼 구름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양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양털에 대한 냄새가 많이 그래서 구름솜으로도 만들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게 그건 이렇게 베개 같은데 보면 겉피는 빨고 안에는 안 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야영 침낭을 만드시면 일종의 오리털 침낭이라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 방식을 만드시면 속베개 겉베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베개 있고 겉에 베개에 베개에 피가 있는 것처럼 베개의 그 어떤 피복 그렇죠. 베개의 피복이겠죠. 그것만을 지퍼 형식으로 딱 꺼내 가지고 세탁하는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야외 동계 훈련 나갈 때도 참 좋을 때. 급한 옆에 지퍼로 딱 열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어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비상시에도 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산용도 되고 다 되죠. 이 방식 만드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외형 침낭에 그 안에는 보면 솜이 있고 그다음에 이불천이 있고 솜이 있고 이불천이 있고 이거 몇 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원래 이제 이불천은 맨 바깥에만 있죠. 근데 이걸 이불 자체를 두 겹, 세 겹, 네 겹도 될 수 있어요. 솜이불, 솜 들어가고 구름솜 보통 들어가요. 그다음에 위에 이불천 들어가고 그 위에 다시 솜 들어가고 구름솜 들어가고 이불천 들어가고 이렇게 몇 겹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야외형 침낭과 모든 이불도 이런 형태로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가볍고도 따뜻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불 만드신 이것도 굉장히 큰 기술로 생각합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근데 항공용 담요인데 항공용 담요가 됐든 뭐 집안에서 해도 상관없죠. 사무실용 담요 이렇게 담요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가슴과 이렇게 배 부분만을 딱 그 부분만 딱 전체를 다 솜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구름솜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 이것도 큰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 야외형 튜브인데 비행기 같은데 타고 다니거나 배에서 조난 다닐 때 튜브 타시잖아요. 튜브 타는데 튜브가 보통 바람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바람 빠지거나 막 상처 나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그냥 물로 꼬르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겹이나 세 겹, 네 겹도 상관없어요. 입으로 불어서 두 겹이나 세 겹을 입으로 불어가지고 두 겹, 세 겹을 해놓으면 부력이 엄청 좋아지죠. 오랫동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짜리면 물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하나짜리 공기 그렇죠. 물 하다 보면 공기 빠집니다. 그러면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겹이나 세 겹 또는 네 겹의 이런 공기층을 이렇게 바람을 입으로 불어서 튜브를 만드시거나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형태가 적어도 두 겹짜리가 손목에 묶을 수 있거나 발목에 묶거나 복부에다 묶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입으로 불어가지고 언제 그걸 가스로 집어넣습니까? 조난당했는데 입으로 훅훅 불어가지고 손에다 매달고 배에다 매달고 가슴에다 매달고 바다에 오랫동안 더 있었어요. 2중, 3중으로 이 튜브를 만든다는 거죠. 일단 각각 2중으로 만들었다. 3중으로 만들었다. 각각 바람을 불어넣어야죠. 오랫동안 부력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도 쓸 수 있죠. 이런 형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가 축구공 같은 거, 배구공, 농구공 이런 데에도 튜브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2중으로 3중으로 만들자 그랬죠. 이렇게 튜브 공기 주머니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감싸는 공기 주머니 있고 이렇게 2중으로 그 튜브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그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죠. 이중으로 이렇게 각각 바람을 불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귀찮으니까 그 안에서 약간 그 한 겹 두꺼운 한 피로 튜브다 그러면 축구공이다 그러면 튜브가 있잖아요. 고무 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튜브 있으면 한 겹 하고 두꺼운 걸로 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한 겹, 두 겹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접합 방식으로 접합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바람을 여기다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축구공, 배구공, 농구 이렇게 공종류 이런 형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치볼도 상관없죠. 비치볼 같은 데도 바람 쉽게 빠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치볼도 이중 비치볼이 있어요. 안에 이제 공기 불어넣는데 겉에 또 바깥에 공기 불어넣는데 이렇게 두 개 만들 수도 있다는. 그래서 또는 비치볼에 이렇게 하나짜리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겉에 튜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한 겹 더 접합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비치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용 손목 발신기인데 어린이용 위치 표시까지도 하면 좋죠. 위치 표시까지도 하는데 손목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밤에도 할 수 있다.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단추 누르면 불빛 반짝반짝반짝 주소 이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가 아주 어린이들은 뭘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 찾을 때 이거 눌러 그러면 삐삐삐 이런 식으로 밤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등산용이라든지 조난 당할 때 이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표시까지도 하면 좋죠. 이런 거 위치 표시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정확한 기준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스프레이 체인인데 비상 전멸등 보통 이렇게 그 야광봉 있잖아요. 야광봉에 보면 고속도로 같은 데나 이렇게 사고 날 때 삼각대에 세워놓고 야광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전멸식으로 삼각대다 그러면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딱 켜 있는 게 아니라 전멸식으로 하나 꺼지면 다시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전멸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외부에서 보일 때는 하나씩 전멸되면 하나는 켜주고 삼각이다 그러면 하나는 켜주고 하나는 꺼지고 이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각이 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전멸식의 이런 삼각대를 만드시면 그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이건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야광봉도 그렇죠. 두 개짜리를 야광봉도 이렇게 있다. 그럼 비상 야광봉이잖아요. 흔들면 그것도 전멸식으로 세 개짜리가 이렇게 세산 이렇게 돼 있다. 비상봉이다 그러면 이걸 흔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개 들어오고 한 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불빛이 그럼 왔다 갔다 그러면 눈에 잘 띄잖아요. 이런 형태의 비상 야광봉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삼각대도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삼각대가